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 전에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을 갖다가 이 덩어리를 딱 줬을 때 보면은 90%는 소화제 만듭니다. 10%는 네. 인슐린 같은 호르몬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만드는 것 갖다가 저희가 외분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호르몬 만드는 것 갖다가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90%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췌장의 역할은 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몸에서 지방 안 들어오면 좋지 않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 흡수가 안 되면은 골다공증 생기고 심장병 생깁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내분비 기능. 대표적인 게 당뇨. 췌장의 기능이 한 90%쯤 망가지면은 이제 현실적인 당뇨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는 주로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외분비 기능에 관계된 그쪽 그 질환을 갖다가 치료를 하죠. 췌장암이라는 분야를 잘 모르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 계기들도 이제 유명인들도 네.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췌장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발견이 되면 너무나 이제 그 사망률도 높다 이렇게 이제 무서움을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치료 또한 또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럼 아마 제일 유명한 분이 아마 스티브 잡스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췌장암과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 네. 이쪽 전공하는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마 한국에 있으면 지금 살았을 거라고. 아, 치료가 어려우니까 접근 네. 방법이 그 표준화돼 있지 않고 최첨단의 의술을 따라갔지만은 약간 방향성이 틀려서 결과가 안 좋았지 않게 뭐 저희 한국인 의사들이 얘기죠. 네네. 예. 제가 그 돌봐봤던 환자분 중에서 뭐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그 국민 배우죠. 그 변희봉 선생님. 네. 변희봉 선생님이 그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아마 작년에 돌아가셨을 텐데 네.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병원 얘기를 잘 듣고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잘 지키고 그랬더니 아쉽지만은 그래도 다른 췌장암 환자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관심이 많이 늘어가는 건데 치료가 어렵지만은 뭐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초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생존율이 확 올라가고 그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왜 이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건강 검진을 한다.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위내시경, 그렇죠. 그다음에 초음파 네. 두 가지죠. 근데 췌장은 위치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네. 명체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을 딱 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얹으면은 네. 요 고기 위가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뒤쪽에 있습니다. 위에 뒤쪽이면 등에 그렇죠. 가까운. 등하고 네. 붙어 있죠. 아. 그러니까 위하고 등 사이에 있죠. 그래서 네. 속설로 췌장 안 좋으면 등 아프다고 오십니다. 아 맞아요. 네, 등 아프신 분들 등 아프면은 중에. 이 췌장암 아니냐고 저한테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나면 대부분한테 그냥 근육이 안 좋으신 거니까 집에 가서 스트레칭 하시고 네. 마음 편하게 잡수고 하는데 아이고, 위치가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네. 위 바뀌니까 내시경으로는 안 보일 거고 초음파라는 검사는 통상 가장 검사의 장벽이 공기입니다. 복벽에다가 초음파 기기를 대고 췌장을 보려고 하면 위를 통과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위에는 항상 가스가 차 있거든요. 네. 저희 트름 하시잖아요. 네. 공기가 차 있다는 얘기니까 안 보입니다. 간섭이 돼가지고. 그래서 통상에 하는 건강검진에 열심히 해도 놓치는 장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주 효율적인 검사 방법이 없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췌장을 보려면은 CT나 MRI나 초음파 내시경 같은 좀 좀 정밀한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건강검진이라는 걸 갖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잡는 조건은 그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췌장암은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제 기억이 뭐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 1000명 하면은 1명 정도 잡습니다. 네. 검사를 1000명 하면은 그럼 999명은 검사를 갖다가 안 해도 되는 검사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네. 그런 검사를 갖다가 많이 열심히 해야 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알려진 게 이제 가족용 얘기 많이 하죠.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면은 검사 받으세요. 네. 통상 저희 권고하는 게 가족 중에서 1명 있는 거는 가족용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전성이라 생각하실 거 없고 네. 직계에 2명.
짙게 두면. 예.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들었는데 아버지도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또 유전성이 확률이 크죠. 그러면 네. 통상 저희가 권고하는 게 가족 중에서 가장 젊을 때 췌장암에 걸린 na이를 정해서 그거보다 10년 전. 아, 그때부터 그분은 일반 초음파나 그런 게 아니라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검사를 하세요. 네. 일반 검진 중에서 항목을 고를 때 그 검사를 하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네. 또 유전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어릴 적에 술, 담배 안 하고 담석도 없는데 췌장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은 평생 한 10% 이상은 췌장암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릴 적부터 췌장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해야 될 분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시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췌장암 진단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있죠.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네. 그리고 초음파 내시경. 예. 이게 각각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탈한 몸이 있으면은 췌장 하면은 췌장 얘기 흘러갑니다. 그걸 갖다가 췌관이라고 하고요. 네. 담즙이 흘러가는 걸 갖다가 담관이라고 하는데 네. 전에는 그걸 CT나 초음파로는 그걸 갖다가 이쁘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는데 내시경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검사가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입니다. 의미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담즙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췌액이 흘러가는 방향에 거꾸로 조영제를 주사를 해서 그걸 모양을 한다고 해서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그래서 저희가 ERCP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검사인데 네. 이유는 췌장암이 생기면은 암이 생긴 위치가에 따라서 췌관과 담관의 변형이 생깁니다. 통상 췌장암 그러면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머리 쪽에 생기면은 좋고 네. 꼬리 쪽에 생기면은 나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머리, 췌장의 꼬리를 예, 말씀하시는 위치를 거죠. 하면은 네. 근데 췌장의 머리는 위치가 담관하고 췌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양이 생기면은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막습니다.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막으면은 대변색이 그냥 회색, 희끄무레해지고 대신에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기죠. 그리고 고기를 갖다가 잘 그림을 그려서 막힌 걸 확인하면은 네. 이 사람이 췌장암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하기로 막힌 부위에 저희 내시경 의사들이 시술을 합니다. 스텐트라는 시술을 삽입을 해가지고 네. 그 황달을 해결하고 또 췌장 안에 생기면은 암이 생긴 자리보다 더 위쪽 그쪽은 췌액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췌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췌장암이 있을 거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 내시경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달아서 몸 안으로 주입을 합니다. 오. 그래서 위에서 췌장을 바라봅니다. 오. 공기가 없으니까 췌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보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네. 조직 검사를 하려면은 피부에다가 초음파 기기를 대고 췌장을 찾아가지고 바늘이 피부 복벽을 뚫고 위벽을 뚫고 또 한 번 더 뚫고 췌장까지 가니까 못 하겠는데요,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네. 위험해서 못 하고 안 보여서 못 하고.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실제로 암 아닌 분인데 암처럼 오인되는 영상이 있는 분들도 조직 검사에서 암 아닙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저희한테 온 거고 네. 그만큼 시술의 난이도가 높고 많이 공부하고 경험이 많아야죠.